저희 구청장님은 한마디로 소통의 아이콘이시죠. 구민들과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시고 덕분에 직원들도 많이 청장님과 가까워졌다고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많으신 것 같고 동대문구에 대한 열정도 넘치시는 것 같고 직원들한테 인사도 참 잘해주시고 되게 좋으신 분 같아요. 우리 청장님은요, 게임 캐릭터 슈퍼 같다는 생각이 종종 했어요. 일단 비주얼적으로 되게 친근한 외모이시잖아요. 무엇보다도 그 슈퍼 에너지를 항상 보여주고 계신데, 청장님이 그 운동하시고 동대문구 현장 전역을 걸어서 순찰하시는 거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한 번도 그 지쳐 보이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슈퍼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도 우리 청장님이 슈퍼보다 훨씬 잘생기시고 귀엽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김도희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는 이 시간. 오늘은 지방자치TV 방송국 본사이자 서울 여의도 랜드마크인 파크원 스튜디오에서 이필영 동대문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청장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서 직원분들의 인터뷰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직원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표정을 보니 행복함이 묻어나는 것 같았는데 보신 소감 어떠셨나요? 저희 동대문구청의 그 구정 핵심 가치가 행복을 여는 동대문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우리가 공유를 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직원이 행복하다고 해서 일단은 구정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일방적인 칭찬을 많이 들어서 좀 쑥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직원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신데 요즘 근황이 궁금합니다. 이제 민선 8기 요즘 이제 그 내년 이제 업무를 이제 시작하려고 업무의 그 방향 같은 것을 정하고 있고, 네. 그래서 국장님들하고 또 과장님들하고 그 현안 문제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저희가 유럽 3개국을 다녀왔는데, 네. 그 스페인하고 덴마크하고 이태리 다녀왔는데 그 부분을 이제 업무에 녹여내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차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국정원에 오랜 시간 계셨던 만큼 정치에 있어서는 신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정치를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움은 없었고 이제 그 제가 가장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전혀 생각해 보지를 못했었어요. 네. 그리고 지방정치들 해보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행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네. 대한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 우리 인접구청인 성동구청의 정원호 구청장님이 아주 그 높은 평가를 받고 계셔서 네. 정원호 구청장님한테 좀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네.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그분도 바쁘셔서 시간이 안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그 내가 동대문을 이렇게 한번 샅샅이 좀 그 둘러보자 해서 동대문을 참 많이 걸었어요. 직접 현장을 발로 예, 보셨군요.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이제 그 후보 때도 이제 동대문을 많이 걸었는데 네. 총 제가 9바퀴 정도 걸은 것 같아요, 동대문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해서 책을 썼죠. 네. 동대문을 걷다라는 책을 네. 쓰면서 동대문의 구정 방향을 정리하고 앞으로 동대문을 어떻게 그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 방향을 그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장님께서 동대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또 발전시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모닝 차담회를 통해 직원분들과 소통하고 또 직원분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요. 이 모닝 차담회 어떻게 진행하게 되신 건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구청장이 돼 보니까
직원들과 구청장 간의 그 벽이 참 높더라고요. 일단 직원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네. 저희만 해도 한 1,300여 명 정도 되는데 네. 일반 직원들이 구청장을 만나는 게 참 어렵다. 네. 그리고 구청장의 구정운영 방침이나 하는 것이 바로 현장에 이렇게 연결되지 못한다는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럼 전 직원 간담회를 하자 해서 직원들 아침에 차담회로 해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네. 그 1년 동안 계속했죠. 와. 그래서 이야기는 우리의 어떤 생활의 이야기, 구정의 이야기, 자신들의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 그다음에 제가 그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구정 철학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이 전 직원분들을 만나셨는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으셨나요? 1년 전이라서 벌써 까마득한데 기억에 남는 것은 그날의 이 직원들이 진짜 열정적으로 같이 함께 해주면서 네. 항시 웃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깔깔깔깔 하고 이렇게 이제 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 그때 한 1년 뒤에 그때 당시 제가 한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얘기를 다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벽을 많이 만났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벽을 만나서 벽을 어떻게 하면 벽을 없애느냐를 고민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에는 벽을 깨트리려고 했다. 그래서 파벽이다. 근데 벽이 안 깨지더라. 그래서 이제 그 벽을 넘어야 되겠다. 근데 벽이 높아서 또 넘기도 힘들더라. 네. 그래서 진짜 고민을 해보니까 내 인생에서 현실에 전념했을 때 그 일의 중심으로 가면 벽은 없는 거다. 그래서 무벽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때 이야기들이 그 직원들에게는 좀 감동을 주었던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인상 깊은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직원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셨던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얼마 전 축하할 일이 있으시잖아요. 바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단체장 부문 경영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구청장 하면서 초보구청장이니까 내가 우리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들이 올바른 방향이었나에 대한 솔직한 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자치 경영 대상 받고 그러면서 우리 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고 하는 안도감. 그것이 저는 가장 기뻤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현장에서 소통하시고 이런 노력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에는 2050 미래도시 동대문구를 목표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셨잖아요. 예. 이 조직 개편을 단행하게 되신 계기와 또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조직 개편은 이제 우리 인구 변화를 가장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의 인구가 그 1인 가구가 그때 당시 51%였습니다. 오, 꽤 높네요. 예, 그리고 청년 인구가 30%고. 근데 그것이 우리 조직에 반영이 좀 안 돼 있더라고요. 네. 우리 동대문구청에 가장 많은 산업 인구가 패션 봉제라고 네. 봉제 산업인데요. 네. 그런 게 이제 구정에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팀을 신설하고 새롭게 이제 조직을 그 개편을 해서 현장에 맞는 조직을 좀 만들자 하고 해서 그게 이제 맞춤형 조직 개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구에 맞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조직을 갖추자고 해서 그것이 상당히 성과를 좀 많이 냈습니다. 오. 네, 그러면은 이 봉제산업 관련 개편된 조직 그리고 또 청년분들 1인 가구를 위한 개편된 조직들에서는 어떤 성과를 지금 내고 있나요? 1인 가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매뉴얼을 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1인 가구의 어떤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이제 만들어주고 있고, 봉제는 봉제 산업센터를 저희가 이제 신설을 해서 봉제가 이제 현대화될 수 있고, 현대 산업 저기에서 그 새로운 산업 구제에 맞게 개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현장 산업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거에 이제 새로운 그 첨단 기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그 일반인들이 와서 설계도 하고 재단도 하고 그걸 갖다 재봉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이제 마련했죠. 아,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예.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게 이런 방향들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청년분들이 많은 만큼 청년 정책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년 정책 가운데 이제 가장 저거한 것은 그 창업센터에서 그 DDM 그 유니콘 센터라고 해서 창업센터를 저희들이 개설했고 또 휘카페라고 그래서 그 이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게 그 이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좀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희대외대 시립대가 있어서 네. 그 각 대학별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 공간 조성을 지속적으로 그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학교와도 연계해서 창업을 지원하고 계신 거군요. 지금 좀 추진하고 있는 좀 성과가 있는 스타트업 사업들도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테이션이나 이제 위코리아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각각 단계별로 해서 10개 그 팀이 있다든지 그 유니콘 같은데 10개 팀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최근에 청년 취업사관학교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들어와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좀 많이 넓혀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청년분들을 위한 정책도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계시네요. 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지금 여러분은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 이번에는 지역 주민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과연 동대문 구민분들은 어떤 점을 궁금해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평소에 책을 가까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혹시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이 있으실까요? 제가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선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책을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몰입할 수 있는 순간이 책을 보고 책을 읽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 때문에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파스칼 메르시오의 언어의 무게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이 아주 죽을 병에 이제 걸려서 그 병원에 갔는데 그것이 오진이 돼서 77일간의 절박한 순간을 갖다가 그려내는 그 장면인데 거기에서 새로운 자기의 모습을 찾는 그것이 아주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새로운 시작이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 아주 좀 감동이 좀 많이 왔습니다. 동대문구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명소들이 많은데요. 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연령별로 소개하고 싶은 명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단 우리 아이들에게는 저희 그 지식의 꽃밭이라고 저희 서울 대표도서관 자리 부분에다가 이제 꽃을 많이 좀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희 중랑구 주민하고 광진구 주민, 성동구 주민에게까지도 많이 소문이 나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생태공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추천해주고 싶고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저희 그 용두동 그 쭈꾸미 골목이 있습니다. 그 쭈꾸미 골목을 와서 뭐 그 청년들이 또 많고 또 경희대 그 골목에 그 대학가에 그 젊은이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동대문에 또 유명한 명소가 그 한방진흥센터입니다. 이 서울에 한국에서 제일 큰 양령시장인데요. 그 양령시에 오면 한방진흥센터에 다양한 그 한방 그 거리를 이제 체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그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상당히 핫플이 된 경동시장 1960이 있습니다. 거기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주 이색적인 공간을 맛볼 수 있고 겨울에 이제 밤에는 거기 그 야시장이 열립니다. 그 야시장이 아주 우리 또 젊은이들의 공간으로 많이 이제 환영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그 부분들이 이제 소개할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네, 겨울철을 맞아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동동동 그 전략이라고
겨울나기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겨울에는 이제 제설 작업을 중심으로 이제 해서 제설 차량에 GPS를 설치해서 그 스마트폰을 활용한 제설 현장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 열선 설치를 해서 제설 사각지대에 대한 이 신속한 대응 그 체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안전 부분은 매월 4일 그 안전점검의 날과 병행해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관내 그 전통시장이 많은데 전통시장 그 20여 곳에 대한 그 화재 그 설비나 그 예방 설비 이런 것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 주민분들과의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네, 청장님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이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가구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소득 취약계층에 이제 겨울 이불을 전달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후원을 받아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겨울 이불 이제 전달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동주민센터에서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희망원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긴급복지 사업 같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푸드마켓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긴급 지원 대상자들로 해서 기초수급 신청 그 탈락자라든지 수급 중지 그 수급에 대한 중지자들을 하는 그런 그 일종의 긴급 이 주민 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좀 하고 있고 겨울방학 시절에 이제 결식아동 이 급식 지원 이제 그런 것을 또 저희들이 좀 하고 그래서 비교적 좀 촘촘하게 그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그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겨울철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정책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엄마 아빠 택시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4개월 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서 병원이나 이제 문화센터 등으로 외출 시 아이 1인당 연 10만 원을 그 전용 택시 이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고 서울형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정리정돈, 취사 등의 이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을 저희가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아이 기준으로 4천 이내 친인척 양육할 경우 양육자에게 월 30만 원씩 이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료도 저희들이 그 40시간 이상 그 이용할 때 이용료를 또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용 지원도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서는 또 직접 만나보고 소통하고 이런 점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육아 정책이나 이 출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추진하고 계신가요? 육아 출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들이 육아 휴직 장려금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하고 있고 또 아가사랑센터로 해서 어떤 우리가 그 출산 같은 것이 됐을 때 그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많은 그 일단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좀 많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커서도 계속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도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동대문구에서는 어떤 교육 정책을 펼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 부도심인데도 교육 그 환경이 좀 이렇게 좀 약간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존해주기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지난 한 해 이제 100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아이들에게 그 지원을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그 공교육 정상화에 저희는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원은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졌는지도 좀 여쭤볼 수 아이들에게요. 네.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지원보다도 도서관을 이제 우리가 이제 확충해 주다든지 네. 아니면 요새 이제 4차 산업 혁명 공간 그래서 AI라든지 IoT라든지 그 사물 인터넷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고 드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드론 체험 교실을 해 주고 또 로봇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함께 아이들이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하고 아이들이 참여를 통해서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사님, 그리고 이 동대문구에서는 청량리 일대 개발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중에서도 전통시장 주변 불법 노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여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요? 저희 주민들의 수건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통시장 주변에 이제 노점들이 이제 거리가게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네. 많았는데 이제 옛날부터 저희가 560개 정도가 이제 난립을 해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정리해달라는 이제 요청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그 지난 한 해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한 20% 정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114개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 했을 때 저희들이 그 검찰에다가 협조를 해서 특별 그 사법경찰 제도 그 특사경을 해서 그 이 수사권과 조사권을 이제 같이 가져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좀 대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많이 좀 정비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정비에. 그래도 이제 벌써 20%의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정비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은 좀 어떤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 생존권과 이제 보행권과 도시 환경권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허가제에서 이제 정비 우선으로 바꾸면서 가게 주인들에게 그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용인할 수 없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그 허가해 준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이제 그것도 이제 주인이 바뀐다든지 기존의 허가 요건에 어긋나면은 다 이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제 임기 중에 네네. 상당한 그 성과는 거둘 수 있겠다. 그래서 4년 동안 그거는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도 네, 내년도. 다음 해에도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생존권들을 이제 걱정도 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를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법은 먼저 처리를 하고 네네. 그다음 그 저희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 진흥센터라든지 해서 거기를 이제 새로운 그 전통시장의 어떤 현대화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공간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공간에 이 거래가게를 별도의 공간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불법을 이제 해소하는데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이 다 함께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전통시장 관련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경동시장, 양령시장 등 전통시장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에 보면은 총 점포수가 2,341개입니다. 네. 총 상인 수가 한 1,600여 명 정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전통시장을 현대화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내세운 게 전통시장이 거기에 저희들이 한 9개 정도가 있거든요. 청량리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글로벌 탑5 시장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오, 글로벌 탑5요. 예, 그 세계적 시장으로 해서 네. 그 서울에 오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가칭 청량 마켓몰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네. 야, 청량 마켓몰 한번 가보자. 이런 공간을 거기가 전통과 현대가 함께 공존하는 네. 그러한 그 새로운 공간으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전통시장 공간이 가장 장점이 뭐냐면 유통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경동시장이나 네. 그 청량 마켓몰 그쪽이 가장 쌉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그 항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 주차장이라든지 그것을 이제 시장이 좀 난립이 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레인보우 마켓식으로 컬러를 좀 거기다 넣어서 청가물 시장은 뭐 레드 시장, 경동 시장은 뭐 퍼플 시장 이런 걸로 해서 색깔도 다 이제 바꿔주고 또 그거를 이제 조망할 수 있는 진흥센터를 좀 저희들이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망센터고 해서 거기는 우리의 그 시장의 역사라든지 그걸 그 AI라든지 그런 것이 같이 공존해가는 IoT 같은 것도 같이 공존해서 그 시장의 혁신을 한번 해서 그 전통시장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 요새 온라인이 대세인데 그 오프라인 시장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이 레인보우 마켓 얘기를 들어보니 이 볼거리가 또 풍부한 전통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네. 이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저희가 좀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야시장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네. 어느 정도 시장 정리가 되고 시장 상인분들하고 이제 그 대화도 하고 또 서울시하고 또 이제 그걸 특정 개발지구로 해서 네. 또 상의도 하고 하면 어느 정도 그 가닥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 혁신. 그래서 이 저희가 또 서울시에서 청량시장이 디자인 혁신지구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아, 예, 그리고 또 이제 건축 혁신지구, 시장 혁신지구 해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새로운 감각으로 이 노장청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청량리화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청량리가 그 청량 그 마켓몰 중심으로 해서 네. 이 머무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좀 바꿔보고 싶은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이 동대문구에 있는 전통시장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 10월에는 서울시 출입기자단 현장 방문인 프레스 투어를 진행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기자단을 동대문구로 초청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저희들이 서울 대표도서관이 그 전농동에 들어와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나대지로 이제 방치를 하고 이렇게 벽을 둘러싸고 성처럼 둘러싸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금단의 구역처럼 그게 길을 다니면서 근데 그게 이렇게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를 한번 벽을 좀 허물어 보자. 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꽃밭을 만들겠다. 그래서 땅을 좀 빌려달라고 해. 서울시 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5,000평 정도 되는데 그걸 빌려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저 꽃밭을 조성을 했죠. 네. 그래서 거기에 야생화도 심어놓고 팜파스를 하든지 해서 그 서울 시내에서 이제 그런 그 꽃이 있는 그 단지가 아마 유일해서 그때 좀 장안에 좀 화제가 좀 되었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조명을 했던 걸로 예,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프레스 투어 이후에 11월에는 국외 출장도 다녀오셨는데요. 이 해외 출장에서는 어떤 일정을 소화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했던 것이 이제 스페인을 갔습니다. 스페인에서 스마트 도시 엑스포에 참여해서 네. 그때 카탈루니아 정부하고 스페인 그 관계자들하고 그 스마트 미래 도시가 어떻게 갈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했고 네. 도시 간의 협력, 그다음에 그런 네트워크 같은 것을 이제 같이 하기로 해서 같이 이제 협력해 나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좀 갖췄고요. 그럼 이제 스페인과 동대문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이제 덴마크를 또 가가지고 덴마크가 보니까 한 50년 전부터 그 탄소 중립 도시를 지향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많은 그 성과들이 또 나타나고 있고 네. 거기 보니까 이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이 탄소 중립의 일종의 메카처럼 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 가서 본 것이 이제 그 아마게르 바켓이라고 그 재생물센터, 우리로 말하면은 쓰레기 처리장인데 네. 그것이 이제 아주 훌륭하게 도시 공간 속에서 그 새로운 이 영역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마포에 그런 곳이 들어온다고 시민들이 좀 전에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완전히 친환경으로 태우면서 그것이 그 덴마크 코펜하겐에 또 많은 열을 또 공급하고 하는 친환경 정책이 거기에서 그 꽃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은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게르 바켓에서 보니까 거기가 그 스키 슬로프도 만들어 놓고 그 자체를 완전히 녹지 공간으로다가 만들어서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유해 물질 같은 것이 하나도 안 나오게 되는 그 옥상에는 그 어떤 카페 전망대 같은 것이 있고 소각시 발생하는 고압전기나 이제 이걸로다가 전기나 그 난방수 같은 걸 공급하면서 아주 그 시민들이 그거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그것이 독일에서도 와서 쓰레기가 오면 태워줘서 그 돈을 그걸로 외화벌이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그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쓰레기도 자원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많은
감명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덴마크 또 에너지청을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해서 네. 덴마크의 에너지 관리 정책, 그 제로 에너지 그 빌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연해 나가고 있는지 그들의 그 전반적인 그 이 전략 같은 것이 많은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동대문구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외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이 동대문구에서 탄소 중립 관련 행사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예.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2월 달에 이 서울에서 최초로 이제 탄소 중립 도시를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조를 받아가지고 탄소 중립 센터를 개설을 해서 거기가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도시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시스템과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의 기본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회용품 안 쓰기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시책과 정책들을 저희들이 지금 발굴하고 그것을 실천 전략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을 생각하시는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 자원 발굴을 위한 사업에도 힘쓰고 계신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도 그 이태리 가서 이제 많은 그 저기를 봤는데 이태리의 그 토리노의 그 포르타 팔라초 시장이 유럽 최대의 시장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인상적인 게 아침에 시장을 개설해서 저녁 그 오후 4시에 시장을 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그 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그걸 보면서 그것이 이제 유럽 최대의 시장인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그 전통 시장은 상당히 여건이 더 좋다. 발전의 그 성장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다. 이런 데 대한 그 자신감도 좀 많이 가졌고 저희들이 그 이태리에서 패션 스쿨 마랑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패션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어떤 그 통찰력을 좀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 청량리 복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량리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미래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량리 전면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저희가 이제 미주 아파트가 있고 거기 이제 KT 부지가 있고 옛날 소위 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미래도시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일단 미래도시의 핵심 개념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녹지 공간을 확보하면서 그 안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갖다 실현할 수 있는 AI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내 손 안에 핸드폰으로다가 집의 모든 것을 갖다가 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깔아주는 이제 그런 그 도시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미래도시 개념으로 해서 그 청량리에다가 그 도시를 구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량리 여기 이제 앞으로 그 2030년까지 10개 노선이 더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지금 그 흐르는 인구가 지금의 한 3배 정도가 더 되는데 네. 그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청량지 지구 단위 계획에 그 미래도시를 만들고 그다음에 청량 마켓몰 이 중심으로 해서 그 저희가 이제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의 공간이 이제 중량천 공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메타스콰이어라든지 그쪽에 또 그 황토길 조성해서 중량천을 그 수변 공간으로다가 그 완전히 이제 탈바꿈할 수 있는 그쪽에 저희가 중랑구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그 출렁다리도 놓고 해서 저희들이 배봉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봉산과 중랑천하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복합적인 공간으로 주민들이 그 즐길 수 있는 그 수변 공간. 그래서 중랑천이 새롭게 아마 이제 거듭날 겁니다. 이 구민분들이 더욱더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동대문구 하면 많은 대학가들이 있고 또 대학 부분의 대학가 상권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이 대학가 상권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학가 상권은 저희가 이제 차 없는 데이라고 해서 그 축제 기간 동안에 네. 그 경희대 앞에 그 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해서 젊은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때 그 이벤트를 좀 크게 했는데 네. 그때 한 뭐
그 한 4, 5천 명 정도가 와서 상당히 좀 성황을 좀 이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도 차 없는 거리에도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던 거네요. 네, 이렇게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이 국민분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좀 궁금하거든요. 국정원에서 이제 28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네.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께서 그 좀 도와달라 해서 홍준표 시장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도왔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대선 때 제가 이제 홍준표 대표님의 그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네. 그걸 했는데 저희가 대선에 져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까 생각해보았는데 그 주변에서 네. 그동안 정치를 10년 동안 했으니까 네. 지방자치 그 한번 단체장에 한번 그 헌신하는 건 어떻겠느냐 네. 아이디어를 줘서 되게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했더니 제가 이제 국정원 출신이라서 서초동이 눈에 좀 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초동이 어떨까 했더니 주변에서 제 스타일이 강남에 안 맞는다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북에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종로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멋지잖아요. 종로 정치 1번지고. 네. 근데 보니까 종로에 그 제 고등학교 후배인 정문원 지금 이제 현 청장이 출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종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보니까 동대문 이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동대문에 왔는데 보니까 제 고향이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살면서 동대문이라고 하는 걸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네. 그리고 학교도 보니까 제가 동대문에서 다 나왔거든요. 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답심이 초등학교하고 전농중학교를 이제 나왔고 그래서 정말 우연히 찍었는데 잘 찍었다 하고 또 와서 보니까 정말 동대문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자란 지역이라서 그런지 네. 빨리 동화되고 그리고 동대문에 대한 어떤 무한 열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요즘에는 아주 좀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장님만의 행정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성, 투명성. 네. 네. 보면 정치라고 하는 건 여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있는데 행정은 무차별이다. 그러니까 주민만 보고 가는 것이 행정이다. 네. 그래서 당이나 뭐 이런 것은 전혀 저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면 하고 주민이 필요하면 가고 그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이거 하면 표 안 된다. 그 표는 안 보고 갑니다. 이야. 왜냐하면 정책만 보고 가고 주민이 필요하면은 네. 그대로 가면은 주민이 평가해 주시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주민이 답이더라고요. 네. 주민분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가 얼마 전 미래 스마트 도시 선포식을 진행했잖아요. 네. 의미는 동대문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이제 미래 도시를 생각하면서 구정을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미래 도시는 걷기 좋은 도시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래 도시라고 저희가 2050년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먼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맨하탄을 가보고 시카고를 가보면 그게 200년, 300년 된 도시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공간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뒤에 그 삶이라고 하는 것도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축은 녹지 공간이 충분한 도시, 녹지가 우리 주변에 있어서 녹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그린리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도시가 되고 또 하나는 이 소프트웨어가 4차 산업혁명 공간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그 미래도시의 핵심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 실행 방안으로 했던 게 저희가 꽃의 도시를 선포를 했고 꽃을 또 많이 또 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탄소 중립 도시를 하는데 탄소 중립 도시는 이제 저희가 이 서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탄소 포집원을 좀 많이 심는 거. 네. 그래서 캐나프를 심는다든지 메타세콰이어라든지 해서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이제 그 정원수들을 많이 심고 그다음에 우리의 도시 공간을 정원의 공간으로 많이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원의 공간에 사람들이 아파트 공간에 폐쇄된 공간에서 오픈 공간으로 그 열린 공간으로 나오는 것이 미래 도시의 저는 핵심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구현되는 게 스마트 도시인데 네. 스마트 도시가 바로 이제 AI가 거기서 그 응축이 되고 만약에 화장실에 갔는데 쓰러졌다 그러면 공중 화장실에 셉테시라 해가지고 그거 저희가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 저희 상황실로 바로 연결되는 도시. 그러니까 사람의 안전이 저희가 그 빅데이터나 어떤 AI 공간 같은 것을 해서 새롭게 그 디지털 공간으로 디지털로 연결되는 세상. 그래서 삶이 연결되는 세상이 미래도시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그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공간을 통해서 많은 공간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고 그 삶의 공간을 연결해주는 것이 미래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스마트 도시를 선포를 했고, 그것이 근간이 되는 것이 녹색 도시와 탄소 중립 도시가 구현되는 도시가 바로 미래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한 이 동대문구의 미래를 더욱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3년에도 많은 성과를 이루셨고 향후 내년에는 어떤 사업 성과들을 좀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기존의 정책들을 이제 구체화하는 실천 전략을 짜서, 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각 그 도시 간에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도시와 협력하고 스마트 도시를 또 그 지향하는 지자체와 또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종로구와 우리 동대문구와 그다음에 광진구가 협력을 해서 스마트 그 도시 그 협력 체결을 하고 그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내는 하나의 그 안을 내서 국가에 같이 협업하는 그런 그 장치를 하듯이, 그러니까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도시 간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도시와 함께 행사 같은 것도 추진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프랑스의 그 탄소 중립 도시가 유명한 게 그르노블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도시와 이제 그 자매 도시 같은 걸 맺어가서 그 도시에서 추진했던 탄소 중립 그 성과들을 공유하고, 저희들이 또 이제 우리 동대문만의 그 탄소 중립을 나타내는 실천 전략을 갖다가 같이 교환을 하고 해서, 저희들 같은 목표는 이제 정원을 좀 많이, 도시 정원을 만들어서 아파트에 나와서 5분만 가면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런 공간들이 도시를 연결하고 또 삶을 연결시켜주고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 공간을 좀 새롭게 재편하고 싶다는 것이 저희들의 그 기대입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탄생할 동대문구 더욱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1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이 동대문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내년도 계획을 포함해서 이 임기 내에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내년 계획 같은 거는 지금 해왔던 그 정책들, 그 꽃의 도시, 그다음에 탄소 중립 도시, 스마트 도시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구현되는 그런 도시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저희들이 그 꿈꾸는 도시는 역시 걷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살기 좋은 도시를 이제 하는,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그 정책들을 저희들이 내년에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 진행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뭔가 정리되는 느낌도 되고 네. 제 스스로 확신이 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그 행정 추진 방향을 일관성 있게 주민과 호흡하면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주민께서 공감해 주시지 않으면 행정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이 행정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동대문구의 미래도 응원하며 또 이필영 동대문구청장님의 행보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오늘은 이필영 동대문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의 미래를 더욱 응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분을 모시게 될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늘 새해를 지나고 나면 생각하는 게 혹시나 하고 뭔가 계획하지만은 역시나 하고 끝나는 게 우리 세상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정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동대문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도시, 또 탄소 중립 도시, 꽃의 도시를 향해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